한국에 간다고? 그때 그 한국? 응, 맞아. 혹시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당시에 네 입으로 분명히 다시는 한국에 올 일이 없겠다고 했던 게 기억나서. 기억력 좋네.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니까. 이젠 다르지. 저는 최근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제 스스로 한국을 찾아갔어요. 평소에 방문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던 나라이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내 발로 스스로 찾아갈 줄은 절대 몰랐던 나라입니다. 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저는 신입 기자였고, 방송국에서 대규모의 취재단을 꾸려서 한국에 갔었고, 저도 그곳에 있었거든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번에 다녀온 한국은 처음 겪는 나라는 아니죠. 하지만 처음 가본 나라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가봤던 당시 한국의 모습을 떠올려 보자면 아직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고, 당시 한국인들은 나름대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상태기는 했지만, 글쎄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름 넘게 있었던 한국에서 성공적인 취재를 끝내고 다들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모두들 들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고생했다며 보너스 휴가를 받았거든요. 당시 올림픽이 열린 한국에서보다 도쿄에서의 경험은 더 좋았습니다. 당시 도쿄의 밤거리는 미친 듯이 화려했고, 사람들은 돈이 넘쳐났어요. 도쿄는 미국의 뉴욕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그냥 길거리를 걷다 보면 정말 멋진 차들이 길에 널려 있었고, 길거리에는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이 경쟁하듯 새로이 들어서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로 일본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다들 고생했으니 일본에서 실컷 즐기다가 가자며 다들 술도 엄청나게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이 당시에 일본만큼 성공적이고 화려한 도시가 있었다면 비행기를 타고 3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에 있는 도쿄로 휴가를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서울도 충분히 즐길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88년도에는 서울은 도쿄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다른 나라 국적의 취재단도 대부분 도쿄로 왔고 길 가다가 만나며 서로 인사한 적도 많았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취재단들이 당시에 했던 행동이에요.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정말 신나게 도쿄를 즐기고 미국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죠. 도쿄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가진 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방송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한국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크게 감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스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며 실제로 한국을 찾았고 정말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 곳이고 성실한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명작이라고 표현할 만큼 놀랍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한동안 미국의 음악 시장에서 슈퍼스타가 없어서 저스틴 비버의 다음 타자는 누가 될 것인가 기대를 모으고 있던 상황에 저스틴 비버급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 가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외모와 노래 실력, 춤 실력까지 갖춘 한국의 가수가 나와서 춤을 추고 있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가본 적도 없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그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들의 춤을 따라 춥니다. 심지어 그 가수 때문에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단순히 한국의 가수 때문에 한국을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바에 인기 있는 슈퍼스타가 나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쿠바를 가봐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듯이 말이죠. 한국이 그만큼 인프라가 충분히 훌륭하고 여행을 다니기에 너무나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따금씩 멕시코 가수의 음악이 미국에 유행을 하고는 하지만 아무도 그 유행을 따라서 멕시코를 여행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만큼 한국은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이라면 환장하는 저는 한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과 뜨거운 열기 또한 좋아하는 편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자연경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 또한 매우 즐겁고요. 산 정상에서 눈을 감고 바람을 쐬고 있으면 그만한 행복이 따로 없거든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모험적인 탐험을 많이 했지만 나이가 든 지금 안전한 것을 추구하고 위험한 것을 멀리하게 되네요. 그래서 저에게 안전한 여행지가 필요했고요. 그렇게 한국을 고민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알려지기 시작한 한국에는 서울에 엄청나게 발전된 도시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경관을 따라서 여행하기에도 너무나 훌륭한 나라입니다.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과는 다른 종류의 나무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한국의 경치에 색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과 비슷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있죠. 때문에 사람들은 일본으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미국에서 사람들이 여러 명 모이면 한 번쯤은 꼭 한국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핫한 장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예정되어 있던 일본으로의 경치 여행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장소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본에서는 영어로 소통하기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 고생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일본 도쿄의 화려한 거리를 즐길 때에도 언어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지금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요즘 한국을 다녀온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담긴 진술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소통이 수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한국인들의 영어 실력은 일본인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죠. 글로벌 영어 공인 점수들을 살펴보더라도 일본은 최하위권에 속하는 반면에 한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영어 점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한국을 다녀온 주변 사람들의 진술은 정말 신뢰가 되기도 하고요. 공인된 근거까지 있으니 한국에서 소통을 못해서 답답한 경우는 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그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단점으로 꼽는 한국의 좁은 국토 면적에 대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더군요. 왜냐하면 유럽의 다른 선진국들도 사실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적당한 사이즈를 가진 국가일수록 균형 있게 국토를 관리하고 설계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한국에는 그 어느 지역에도 통신불능 지역이 없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고 평범한 등산객이 조난을 당한 후 구조받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해야 하는 일이 한국에서는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 그 증거이죠. 미국에는 구조해줄 사람도 많고 구조해줄 역량도 충분한 구조대원들이 아주 많이 있지만 그런 영향력이 닿지 못하는 곳들이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실제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저는 더욱더 한국 여행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환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전에 등산을 하고 저녁에는 바닷가에 가서 일몰을 볼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한국에서 오전에 서울에 있는 관악산이라는 곳을 등산했습니다. 우선 한국인들은 관악산에 가보지 않았어도 이름만 들어도 그 산이 매우 힘들겠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름 안에 험한 산을 뜻하는 악자가 들어가기 때문이래요. 한국인들은 산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의미를 집어넣었습니다. 게다가 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명들이 의미 없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역사와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의미의 이름들을 짓는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문명을 유지해오고 발전시켜온 한국이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고유 명칭을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유서 깊은 일입니다. 역사가 짧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의미와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한국이 매우 부럽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관악산이라는 이름도 오래된 옛명칭에서 유래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고요. 그렇게 저는 오전에 유서 깊고 전통 있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결국 관악산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완만하고 평탄할 줄 알았던 지형이 점점 높은 곳으로 갈수록 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을 써서 올라가야 하는 극악의 난코스는 없었으나 수천 개의 돌계단은 체력을 지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관악산에 대한 사전 정보를 충분히 검색해보고 그에 걸맞은 장비를 갖추며 등반을 시작하였기에 충분히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상에 도착한 산에서 시내를 내려다보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정상에서 이렇게 도심권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올라가봤던 미국의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자연경관을 바라봐야 하는 게 상식으로 통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새로운 경치와 새로운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여행을 오는 것이고 그에 걸맞는 충분한 즐거움과 행복감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인상 깊어서 정상에 한참을 머물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등산을 매우 좋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 시야에 사람들이 보였으며 이런 것들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안정감을 주죠. 게다가 매우 낯선 나라인 이곳에서 그런 것들은 무시할 수 없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지어 이런 심리 상태는 부상을 당하느냐 아니냐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관악산을 포함한 한국의 수많은 산들을 등산하면서 단 한 번도 불안한 마음이나 무서운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전하고 또 안전한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등반을 마치고 내려오면 산 아래에 많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등산의 피로를 푸는 듯해 보였습니다. 도심권과 가까우니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도심권의 상권과는 아예 별개로 등반객을 위한 인프라가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부러울 만한 시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등반을 마치고 일행들과 함께 한국의 서해바다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2시간도 안 걸린 서해바다의 백사장을 보면서 조금 전까지는 높은 산에서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지금 내 눈앞에는 드넓은 백사장이 뻗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의 바다 또한 역시나 아름다웠습니다. 그저 감탄스러운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바다와 산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두 개를 하루에 다 즐기다니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착할 때쯤 해는 점점 해안선에 가깝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노을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모두 지는 것을 감격스럽게 감상한 뒤 제가 했던 행동을 말씀드리면 다들 놀라실 거예요. 저는 주변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처음 가다시피 한 나라에 그것도 밤시간 게다가 바닷가에 있는 한적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미국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의 식당이었다면 조금은 두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는 한국입니다. 그 어느 지표를 찾아봐도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는 매우 드뭅니다. 한국에서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낯선 사람이 나를 마주보며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더라도 겁낼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 낯선 사람은 분명히 그냥 이 길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죠. 저는 그동안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다녔던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고 실제 저는 아무런 조심성이 없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위협적인 상황을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것 또한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며 밤늦게 찻길 옆을 거닐고 있으면 오히려 경찰들은 저희에게 다가와서 길을 잃은 것인지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밤거리를 걷다가 경찰들에게 검문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도움을 주려고 왔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심지어 한 번은 가로등 불빛도 잘 없는 곳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나가기까지 상당한 거리가 남았음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실제로 한국 경찰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의 경찰차를 타고 밝은 곳으로 나간 적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경찰차를 범죄자를 태우는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경찰들은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왜 이런 곳까지 왔는지 간단하게 의사소통이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경찰관은 영어 실력이 상당해서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영어를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더니 경찰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영어권 국가에 살아본 적은 없었으며 그냥 놀러 가본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제가 천천히만 말하면 그는 어려운 단어도 다 알아들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찰차를 타봤다는 것은 또 색다른 경험이 되기에 충분했고 종종 친구들을 놀래키기 위해서 한국에서 경찰차를 타봤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하죠. 경찰차를 타봤다는 첫 문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하지만 이내 곧 오해가 풀리기 때문에 즐거운 농담 소재로 쓰고는 합니다. 그만큼 저는 한국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만족스러웠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았습니다. 추억도 상당히 많이 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래전 신입기자 시절 한국을 찾았을 때와 지금은 너무나 다릅니다. 길을 걷다가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한국인들을 보면 당시에 후줄근하고 세련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보다 더 세련되게 옷을 잘 입고 더 패셔너블하게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에 한국 사람들은 옷 입는 것도 촌스럽고 헤어스타일도 너무 올드하고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저보다 더 멋쟁이가 되었거든요. 한국인들의 패션을 따라하고 싶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감각이 뛰어난 것 같았습니다. 각기 다른 사회에서 수십 년간 떨어져서 살았는데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고 저는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은 정적인 사회에서 살다 왔죠. 그리고 옛날을 회상하면 한국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앞당겨온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다시 한국에는 올 일이 없겠다고 말했던 제 말은 너무나 보란듯이 틀려버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경솔한 발언이었고 그 발언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성실하지 않았다면 제 말이 정말 현실이 되었을 수 있지만 한국인들은 그동안 너무나 성실하게 자신들의 조국을 발전시켜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모험적인 탐험을 하는 여행이 아니라 휴양을 하고 도시의 풍경을 즐기면서 충분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누리기 위해서 편리한 곳을 찾으라고 하면 저는 한국을 찾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방 크게 먹여준 한국인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뤄냈다며 말이죠.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